관심을 빨아들인 마치 블랙홀 같아요. 뭐가? 김정은의 이른바 남행열차가 이번 북미회담의 모든 이슈와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궁금증, 김정은 위원장은 왜 멀쩡히 오고 갈 수 있는 참매 1호기를 내비두고 열차를 탄 걸까요? 4,500km, 무려 60시간이 걸리는 남행열차 대장정을 선택한 그 이유를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현지에서 포착된 김정은 위원장의 1호 MR 열차의 모습 함께 보시죠. 먼저 이 화면은 조선중앙TV가 23일에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전용 열차를 탑승했다라는 뉴스를 보도한 화면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도착하기 전까지 최고 존엄이 열차를 탔다, 어디에 이동한다 이런 뉴스는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 보도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단둥역 부근에서 김정은의 열차가 시속 60에서 70km로 아주 여유 있게 슬로우 퀵 이동하는 모습이 저희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열차는 겉은 굉장히 투박한데 이 내부의 인테리어와 내부의 재원이 상당히 든든하고 탄탄합니다. 내부 영상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전용 열차 안에 10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입니다. 지금 양옆으로 붉은색 의자가 도열이 돼 있고 저 의자의 한쪽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한 상석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실무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 내부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전용 식당 칸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원들을 위한 침실 칸도 따로 있습니다. 저곳에서 폭발물이 터져고 미사일이 날라와도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는 든든할 만큼 우수한 방탄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리서치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퍼스트레이디의 회동은 무산이 된 셈입니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의 MR 1호 열차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과연 이 열차 어떤 열차인지 저희가 좀 재원을 조사해봤습니다. 자, 먼저 경로부터 함께 보시죠. 시속 60km로 이동했을 때는 약 60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3일 평양을 출발했고 어제 이제 단둥과 베이징을 거쳤습니다. 아마도 오늘 광저우를 지나서 베트남에 도착을 할 거예요.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달렸던 그 노선 그대로 꼭 닮은 모습이에요. 이 1호 열차의 특징과 재원도 내친 김에 함께 보시죠.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태양호. 일단 좋은 거는 다 태양을 갖다 붙이죠. 최고 속도 100km 미만. 차체 하부 및 유리 방탄 처리. 적외선 흡수 코팅도 돼 있고요. TV도 일단은 벽에 걸릴 수가 있다. 벽걸이다. 대리석 바닥이다. 의료 객차. 없는 것이 없는 열차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네. 아니 궁금한 게 지금 참매 1호기는 또 수행원들을 싣고 이미 베트남에 도착을 해 있는데 굳이 비행기 냅두고 열차 타고 60시간 걸려서 생고생하는 이유 뭡니까? 글쎄요. 지난주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정해졌을 때 참매 1호를 타느냐 아니면 지난번 싱가포르 갈 때처럼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느냐 이랬는데 저는 참매 1호의 가능성은 낮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주행 항속거리는 가능하지만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그 안전을 걱정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거는 못할 텐데 그럼 또다시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차를 타고 갔어요. 이게 열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모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비핵화는 어디 가고 그냥 오로지 남행열차만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네. 김정은 위원장 과연 세계 이목을 다 끌고 있는데요. 그 열차를 타고 지금 3박 4일이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동남아를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동남아까지 가게 되니까 과연 이게 보면 탁현민급 참모가 한 10명 이상쯤 있는 거 아닌가? 저쪽엔 탁현민이 10명 있는 거다.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인의 상식을 깨고 열차를 지금 탑승하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상 북한의 정상들이 움직일 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 보면 불가피 속내로는 찬메이로를 활용 못하고 그렇다고 중국 비행기를 못타고 가면서도 열차를 타고 가는 속내는 있으면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 뒤편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을 비워놔도 북한은 잘 운영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를 상상을 시키면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렇다면 5, 60년대 김정일 체제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과연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열차 타고 지금 도착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진짜 알맹이가 돼야 될 북한의 비핵화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정상회담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고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진짜 이슈들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 쇼다. 탁현민이 10명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해줬어요. 네, 저 이벤트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거죠. 당장 우리부터 지금 비핵화 의제보다는 김정은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나. 지금 중국의 중심이죠. 대륙의 딱 중심이 우한을 오전 8시쯤 지났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네, 조금 전에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서 좀 있으면 광저우를 지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우리부터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진짜 60시간 걸려서 하노이까지 갈 건지. 막 저 안에 이런 1호차도 관심이. 실려 있다면서요. 네, 1호차 벤츠로 불리는 그 차까지 다 실려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김정은이 중국 땅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중국을 거쳐가는 역은 경우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심지어 단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압록강 철교가 있어요. 이 압록강 철교가 보이는 주변 호텔들은 다 숙박도 아예 못하게 다 막았다고 하고 주변에 이제 기차가 다닐 때는 주변 교통도 다 통제가 되고 공항도 역을 다 지키고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이 의전에 신경을 쓰고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그러면 북중이 이렇게 가깝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에게는 중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다라는 협상 카드를 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든든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북미 회담을 취재하면서 고위 외교관을 만났어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 당시에 미국이 북한 측에게 우리 미측 전용기를 빌려줄 수 있다라고 이른바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제안이 아니라 이른바 김혜연 박사님 북한을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렸다는 거예요. 자, 중국 비행기 전용기 타고 가면 그 안에 CCTV 감시 카메라, 도청 담치 다 설치를 해놨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변을 보는지 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중국 측이 다 가져갔을 거다라는 것을 미국이 암시하면서 그럼 우리가 미국 전용기 내줄게 라고 자극했다라는데 그 결과가 혹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열차 타고 가야겠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국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서 정상국가를 꾀하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꽁꽁 묶인 대북제재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하는 암시를 주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전용기는 구소련제 제품으로 가장 낙후된 것일 수 있겠으나 열차만큼은 아마 전 세계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열차는 최고다. 네,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하는 열차 1호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국마다 사실상 대통령과 최고 수반이 이용하게 되는 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차보다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비행기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열차를 바탕으로 아마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벤트에 조금 더 치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설국열차. 설국열차를 보게 되면은 그 열차는 안 쓰는 열차인데. 네, 그냥 계속 달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저 같은 행보가 설국열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내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차를 타고 가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비핵화에 관한 의지가 상당히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로 향할 수 있는 비핵화에 한 걸음 다가설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김정은 전용 열차 1호차는 북한 거기 때문에 도감청의 우려도 없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민감한 DNA 정보가 넘어갈 일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열차를 선택한 배경으로 꼽히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